네, 어제와 오늘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막바지에 돌입을 하면서 늘어나는 기업들의 고민만큼 우리 국내 증시 방향성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번 주 크나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2차 전지 주들이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은 어제 2차 전지 기업들을 담아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외국인들은요, 에코프로를 또다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대형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물량도 많이 담아냈고요. 그리고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죠. 이 카카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6거래일 연속으로도 어제 상승 마감한 기업인데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급도 확인을 해보시죠. 역시나 오늘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오늘 외국인들은 2차 전지 기업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급락하고 오늘도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 이 팹리스 기업 파두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들도요, 어제 이 삼성물산을 다시 한번 담아냈습니다. 이로써 어제 주가 강세를 보였던 이 삼성물산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까지 끌어올렸던 거고요. 그리고 기아의 광주 공장이 어제 이 사흘 만에 정상화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와 함께 기아 역시도 기관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또 급등세를 보였던 위메이드, 이 게임주도 기관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어제 주가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요, 기관들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기관들의 오늘 장 초반 수급도 확인해 보시면요, 외국인에 이어서 오늘 기관들은 카카오를 다시 한번 담아냅니다. 카카오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리고요. 그리고 화장품 기업이죠. 이 VT가 어제 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 강세 보이면서 기관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립니다. 고려 아연도 오늘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 그리고 배당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주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한편 개인들의 어제 수급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2차 전지 기업을 제외하고는요, 일제히 신규 상장주들을 담아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부품 기업인 메가터치, 그리고 우주산업 관련 기업인 컨텍, 그리고 항암 치료제 기업인 큐로셀과 이 생성형 AI 기업인 이 BI 매트릭스까지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 개인들은 이 신규 상장주들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수급 상황은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과연 시장에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는지 고수님들 바로 살펴보시죠. 네, 수급 상황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대중 고수님, 네? 어제 옵션 만기일 때와 오늘 약간 수급의 변화가 좀 있나요? 지금 현재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 흐름에 있어서 지수적 측면에서 월화 조정 이후에 바닥을 찍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고, 월요일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화수 네. 기간에 걸쳐서 네. 조정의 과정이 나타나고 만기일 저점 확인 이후에 오늘장 반등의 모습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어제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영향력 하에서 장 초반 하락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낙폭을 축소해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기관들의 전략적인 포지션 트레이딩이 마무리되고 나서 기존에 선 반영된 주가 하락에 대해서 오늘장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체적인 시황이었었는데, 네. 오늘 낙폭을 줄여주는 과정은 이 과정에서 연속 선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기관 외국인 시장 참여도가 그렇게 적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의 흐름에서 개선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후장 상황까지 좀 더 지켜보면서 이 반등의 그 흐름들이 진행될지를 한번 참고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일 교수님, 지금 수급 보니까 기관이 카카오를 많이 사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많이 산다라는 절대적인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1위로 산다, 현재 구간에서 1위로 사고 있다는 건데, 카카오가 주가가 최근에 잘 버틴단 말이에요. 네. 이거 뭐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제가 오늘 특징주로 가져온 것도 카카오인데요. 네. 카카오의 최근의 수급 보시면 기관뿐만 아닙니다. 외국인들도 꽤 매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쪽 모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발표된 실적도 보시면 매출은 역대 최고. 물론 이익은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이슈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오늘 실적을 발표한 디즈니와 마찬가지로 쥐어짜고 쥐어짜서 뭔가 이 시적은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수급에 적어도 저는 뭐 30-40% 이상은 기존에 매도했던 것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럼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뭔가 확실하게 반전할 만한 실적 요소가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큰 확신이 없어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뭐 반등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도 비교적 뚜렷해 보이는 기업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될 카카오의 AI는 과연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가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매출을 끌어올린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컨텐츠 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컨텐츠 부분의 성장도 둔화돼 버리면 그러면 더 지켜볼 만한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법적인 그런 구속력도 아직은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렇죠. 카카오는 저는 뭐 한계가 있는 반등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유통주, 그러니까 백화점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저께 플러스 시간에 백화점 관련주 다뤘는데 네.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했는데 김대중 교수님 혹시 다른 의견이신가요? 제가 이제 시장을 판단할 때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고 네네. 말씀드렸죠. 개인은 변동성 매매를 지향하는 것이고 네. 기관은 그 모멘텀 매매를 지향합니다. 바닥권에서 상방으로 추세가 변할 때 기관이 매수에 들어오는 거고 외국인들은 추세가 확립되고 슈팅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관의 매매 동향에서 최근에 유통주도뿐만이 아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바닥권에서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2-3일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여를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유통주이든 카카오든 최근까지 해서 주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 관심이에요? 아니면 쇼커버링이에요? 쇼커버링의 개념에서의 주가 반등이라기보다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의 쇼커버링에 대한 환매수를 할 때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며칠 차를 두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쇼커버링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딱 1회에 한해서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매매를 합니다. 제가 이제 주문을 받아봤다고 오퍼레이팅 업무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회사에서 외국인이 이제 쇼커버링 상황에서 저희한테 오더를 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뭐 100이라고 하면 대략 한 30 정도는 잘라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주문을 나누어서 주문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요? 하루에 당일. 그래서 보통 쇼커버링이 일어나는 당일의 주가에서 종가까지 주가를 쭉 끌어올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네. 그리고 나서 내일 팔고 모레 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후에 시장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그 환매수를 하는 것이지 쇼커버링에 대한 환매수가 시차를 두고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잘못된 제가 경험한 상황에서는 잘못된 해석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후로 2위로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기운이 더 많이 카카오 주가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테이블 고수는 오늘 어떤 종목 골랐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KH바텍. 사골처럼 요 이렇게 정도에 대해서 구리다가 오늘 네.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왜냐 그러면 일단 KH바텍이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그리고는 힌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금속을 가공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기업 같은 경우는 항상 3분기가 실적 피크를 찍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폴더블 폰을 내고 네. 그것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이게 결제가 되는 게 3분기이기 때문에 매년 3분기가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꽤나 좀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제 갤럭시 S24조 내년에 나올 그 갤럭시에 들어가는 그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KH바텍이 새로이 이제 부품사로서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힌지 말고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네. 아닌 것도? 네, 그 티타늄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공하는 쪽으로 해서 금속 가공으로 그걸 또 신규로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최근에 뭐 어제도 그랬죠. OLED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에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가 폴더블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쵸.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OLED를 차용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힌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은 누구일까요? 이 기업이에요? 뭐 KH 중국에도 바텍? 있긴 하지만 일단은 KH바텍이 가장 많이 뭐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기업이고 그리고는 아직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안 했는데 3분기 실적 발표 이번 주 다음 주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은 종목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저는 셀트론 헬스케어를 보고 있고요. 헬스케어. 아까 좀 전에 이제 기관 동향에서의 흐름들과 외국인 동향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들 수급적 동향에서도 흐름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전후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슈팅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 2, 3일 정도의 흔들림의 과정. 앞으로의 다음 주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 진입에 따른 슈팅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시장의 제약바이오 업종이 약세 현상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이 비교적 시장 내에서의 지수 대비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는 오늘 종목 네. 보시는 거 뭐 있으실까요? 저도 뭐 OLED 말씀을 주셔가지고 OLED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LG 디스플레이. 예, 보통 이제 애플 관련 부품주들이 3분기 기점으로 아이폰이 신제품이 나오면 좀 주가가 오르고 같이 좀 상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애플이 좀 출시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게 관련 부품이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좀 늦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4분기에 이 실적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IR 때도 이제 3분기에 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조금 미뤄져서 이제 4분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고 그에 관련해가지고 좀 OLED 관련해서도 좀 애플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워낙 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만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이번에 같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OLED 같은 경우도 많이 또 애플 물량이 또 LG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있어서 아마 4분기에는 좀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전망이 좋아요.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들도 그렇고 전망이 좋은데 주가는 왜 이러는 건지 참 의구심이 많이 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면은 네. LG 디스플레이는 정말 질곡의 역사죠. 왜냐하면 산업이 워낙 좋았고 잘 나갈 수 있는 구간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왔고 중국이 경쟁자로 들어오면서 가격 다운으로 계속 밀고 나가니까 네. 이 회사도 눈물을 머금고 계속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힘을 못 받았던 것은 그때까지는 뭐 LG그룹이 그렇게 돈이 많은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LG 디스플레이가 계속 증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물량이 결국은 계속 주가 반등에도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LG그룹이 돈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처럼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LG전자에서 차입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애플에서도 뭐 차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낮아진 수익성에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경쟁자 자체의 진입이 그 아픈 역사로 나타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LG그룹이 그렇게 욕을 먹어도 LG엔소를 그렇게 상장한 것은 네. 결국은 LG화학도 앞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도 일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LCD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시장의 거의 80% 이상을 점유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치고 들어왔죠. 지금 수준에서의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이 40%가 약간 넘는 점유율이고요. 우리나라 LCD 부분에서의 점유율이 30% 후반대입니다. 네. 약간의 차로 인해서 1위를 뺏겼죠.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는 최근 한 5년 동안에 주가가 4만 원대에서 1만 원 수준까지 하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OLED입니다. 네. 성장입니다. 아직까지 OLED가 보급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비싸죠. 네. 좋은 그 제품 질에 비해서. 근데 OLED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83% 수준에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보적이죠. 네. 그래서 OLED 부분이 최근에 뭐 애플이다, 전장이다 여러 산업 구조 산업에 쓰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될 때 LG 디스플레이 주가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탄력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좀 고금리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 분석하실 때 이 부분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 얼마나 많이 빌렸나?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발생 부채가 지금 17조 원 정도로 이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많은 거예요? 그 비율을 봤을 때? 네. 17조 원이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4조인 기업이고요. 아이고. 그럼 1년에 버는 돈이 20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빚이 17조입니다. 갚으면 3조밖에 안 남네요. 매출 기준 20조고요. 아이고. 이익은 2조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자 발생 부채가 많다라는 거는 흑자전을 한다 그래도 이자가 감당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은행 어디예요? 벌어서 다 이자로 주네요. 은행 어딘지 알면 그 은행 돈 많이 버니까 은행 우리나라 4대 투자하는 은행이죠. 네, 은행주 규제를 받고 투자하는 게 더 있습니다.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LG 디스플레이가 열심히 일해서 거기 다 갖다 주고 있네요. 그냥 씁쓸해서요. 얘기를 그래서 해보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과거 삼성중공업의 사례를 보셨겠지만 뭐 감자라든지 아니면 유상증자가 대규모로 터지면서 자금이 해결되고 네. 그러면서 흑자전환 소식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좋은 그림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본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면서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애정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기 고수가 쏘아 올린 공을 세 분께서 받아주셔서 현실적인 부분과 또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고수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김종효 고수는 카카오, 김민기 고수는 LG 디스플레이, 테이버 고수는 KH 바텍을 골랐습니다.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2회 주제 확인해 보시죠.